영수, 영숙. 여기서 영숙님이 이제 오더라는 말을 잘못 썼어요. 뜻이나 이 활용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애초에 어떤 단어의 디테일한 용처를 제대로 알고 쓰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디테일하게 언제 쓰는 단어인 줄 모르고 어려운 단어, 그럴듯한 영어 이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숙님에게 오더는 말 그대로 사이렌 오더 속의 오더고, 영수님이 오더라는 말에 발끈했던 이유는 영수님은 오더를 내리는 입장일 거잖아요. 간호사분들에게 오더를 내릴 테니까 자기가 이제 오더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상하 관계가 있는 입장에서의 단어겠죠. 그리고 오더가 내려왔으면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영수님은 오더는 어쨌건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내리는 지시, 그래서 오더가 내려왔으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따라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영수 입장이고, 영숙 입장은 그냥 주문했으면 나오는 약간 그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오더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실은 잘못된 거죠. 왜냐면 영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영숙 씨가 영수 씨한테 뭐 맡겨놓은 거 없죠. 뭐 맡겨놨으면 찾아러 오는 건데, 계획 맡겨놓거나 아니면 계획에 대해서 내가 지시를 내릴 입장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지금은 동등한 출연자 입장이니까. 밖에서야 서로 영수가 영숙 씨를 1년 동안 뭐 구애를 했다, 그래서 뭐 갑을 관계가 돼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 우리는 출연자 두 분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영숙 씨가 그냥 단어의 용처를 잘 몰랐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1년 동안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서 거기에서 좀 헤어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같이 안 먹어요 이렇게 되는데, 같이 나눠 먹지 않고 1인 1샐러드를 시켰고, 영수님은 치킨 알러지가 있으니까. 근데 치킨 샐러드를 시킨 게 호불호가 그렇게 갈리는 음식도 아니고, 그래도 어쨌건 이 여행 동안 치킨을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건 영숙 씨 입장에서 그동안 배려한 거지. 여행 와서 치킨 들어간 메뉴를 한 번도 안 시켰다라는 거는, 그건 뭐 저는 배려의 차원이라고 봅니다. 영수 입장에서는 그냥 자고 있는 거를 뭐 깨웠다가 잠깐 쪽잠 잤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일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회사에서의 어떤 사고 방식을 밖에 나와서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좀 사고가 조금 역시나 유연하지 못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영수님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좀 경직돼 있는 사람이야.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영수 씨는 새우 샐러드, 영숙 씨는 치킨 샐러드. 근데 먹는 속도 보니까 둘은 따로따로 먹어야겠더라고요. 영수 씨는 워낙 먹는 속도가 빨라서 둘이서 한 접시를 먹으면 영숙 씨 얼마 못 먹겠던데. 근데 물론 뭐 영수 씨가 배려해서 뭐 고기 부분은 더 덜 먹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먹는 거 보니까 속도 맞추라고 했더니 막 먹고 마지막에 3개 남겨놓고, 이게 뭐 로직상으로는 맞죠. 먹는 속도는 어쨌건 음식을 먹기 시작한 시점과 끝맺는 시점이다 라고 하면 막 먹고 마지막 한 숟갈 남겨놓고 기다려. 무슨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토끼가 거북이 안 오네 하고 낮잠 자는 약간 그 느낌이죠. 지금 둘 다 약간 마음이 상한 상태로 각자 음식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조용히 먹고 있고 조금씩 속도를 올리던 중. 그러니까 영수 씨는 이 모든 게 다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저런 게 완전히 순수한 상태야. 상대랑 음식을 맞춰서 먹어야 된다. 뭐 조금 빨리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좀 뭐 좀 홀짝거리면서 할 수도 있고, 얘기하면서도 뭐 속도를 조금 맞출 수도 있고, 속도가 좀 빠를 수는 있어요. 근데 화다닥 할 수는, 그렇게 하고 힐끔힐끔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체득하기가 좀 어렵고, 그 체득이 안 된 만큼 내가 에너지를 더 써야 돼. 약간 매너도 그런 것 같아요. 영수 씨가 사고 자체가 경직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한 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뇌리에 박히면 그거를 바꾸지 않아. 영숙은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되니까 1년 동안 지금 뭐 열린 결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22기 촬영이 벌써 1년 전인데, 아무튼 1년 동안을 지금 거의 비슷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숙 씨는 심지어 4개까지도 출연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영수 씨는 한 번 생각한 사고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지 않아. 영숙은 내 운명,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보면 영수 씨의 특성이네. 그러면서 그래도 영수 씨는 이 지복행 자체가 영수에게는
영숙의 마음을 여는 진짜 마지막 시도. 그래서 옷도 엄청 트렌디하고 멋있는 걸로 한가득 사오고 캐리어도 엄청나게 챙겨오고. 근데 캐리어에 물건을 챙겨온 게 반반인 것 같아요. 본인이 챙겨오고 싶어서 챙겨온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영숙 씨가 챙기라고 해서 챙긴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긴가민가 하거든요. 지금 이건. 근데 이 뒤에서 김치찌개 할 때 내가 싸우라고 하기 잘했지라는 말을 영숙 씨가 해요. 그런 거 보면 영숙 씨가 싸우라고 한 게 꽤 있는 거야. 땅땅땅땅 그것도 실은 불안도에서 기이네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영숙 씨가 준비를 하고 본인은 준비를 다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거나 그때 뭐 여기는 뭐가 맛있지 하고 뭐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잠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영숙 씨는 어때요? 계속 움직여. 계속 거기를 빙빙빙빙 돌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도 똑같아.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한 숟가락질을 해야 돼. 그래서 모아야 돼. 땅땅땅땅땅땅땅땅. 생각해 보니까 그냥 소리가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수 씨를 보니까 이거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치는 게 아니야. 이걸 완벽한 한 번의 숟가락질을 위해서 완벽한 세팅을 하는 거야.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불안해. 숟가락질도 한 번이라도 잘못하고 한 번이라도 완벽히 하려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계속 이거를 모아. 그거 한 번 숟가락질 조금 덜 빈 상태로 뜨면은 뭐 큰일 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큰일 나요? 안 나. 근데 영수 씨는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어. 불안도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근데 저것도 실은 저렇게 이게 막 꽹과리 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숙 씨에게는 안 맞지만 누군가에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수랑 밥을 먹으면 뭐 조금 시끄럽다 정도지. 왜냐면 뭐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말하면서 먹을 테니까 저 소리가 막 엄청나게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숙 씨는 또 굉장히 또 조용한 상태로 밥 자체를 즐기고 싶은 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영수 씨의 식사 예절은 좀 과하죠. 심하지. 아, 그렇죠. 혼잣말도 불안감이 심해서 그래요. 그것도 너무 명확하지.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이건 뭐 영수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 잘 살다가 갑자기 몰락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아서 내일이 불안한 그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래가 불안한 사람, 미래가 기약이 없거나 현재를 인정할 수 없거나 그래서 그런 불안한 사람들은 혼잣말을 계속해요. 아니면 소통이 안 돼서 너무너무 외롭거나 그런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음.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생각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불안한 생각들이 막 밀려온다. 그러면 누군가랑 얘기를 하면 풀리죠. 근데 누군가랑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혼잣말을 해야지. 불안한 사람들이 소통할 곳이 없을 때 혼잣말을 하게 된다. 이거는 맞는 거지. 그래도 영수님은 노력을 합니다. 와다다다다다다. 거북이 안 오네? 낮잠 한번 잘까? 토끼 영수. 낮잠을 자기로 합니다. 거북이랑 같이 결승선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은가 보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놀린 거지. 저렇게 포크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음식 그냥 식사 끝난 것 같지. 그래서 새우를 자그마치 3마리나 남겨놨어요. 새우 샐러드에 새우 3마리면은 그래도 한 50%, 새우 양만 생각했을 땐 50% 정도는 남긴 게 아닐까? 새우 샐러드에서 새우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절반이나 남겨놨으면 영수 입장에서는 많이 남겨놓은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영숙이랑 똑같이 먹어야지. 다 먹고 기다리는 거나 저렇게 하고 기다리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있나 모르겠네. 저기서 굳이 내가 빨리 먹었고 아차해서 기다릴 거면 포크를 들고 좀 먹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새우를 갉아 먹든 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홀짝홀짝 하면서 좀 하거나 이거 턱 깨고 이렇게 멍하니 새우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를 바보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영수님은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는데 영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영수님을 보면서 거짓말을 참 많이 한다라고 느낄 수 있어. 왜냐면 영수님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 합리화가 근데 보통은 다 거짓말이에요. 영수님이 예를 들어서 체코의 양조장을 나중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안 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수님이 뭐 이렇게 방송을 해서 남들한테 보여지기 식으로 모르겠어. 그런 콘텐츠가 있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진짜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즐거워서 양조장 가요? 안 가요. 근데 저는 거기 혼자라도 꼭 갈 거예요. 영숙을 위해서 준비한 데를 혼자서 왜 갑니까? 그게 앞뒤가 맞아요? 영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나중에 양조장을 갈 거예요. 혼자라도 갈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지. 나는 코 안 골아. 나는 버스에서 코 안 골아.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혼자 산지 꽤 되신 분이 본인이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어떻게 확신하죠? 이제 그런 것들. 아, 저 사람이 할 줄 몰라서 그렇게 그냥 스스로를 좀 스크램블 하는 척 하고는 싶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거짓말로 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는 실은 거짓말이긴 해. 그런 것들 대표되는 스크램블로 대표되는 그런 거짓말류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예민한 사람들은 저게 다 거짓말인 거야. 근데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 영수 씨가 좀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해석하기에 따라서 한 끗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저게 거짓말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 저걸 인정 욕구가 커가지고 아, 좀 멋있어 보이 있는 척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냥 아이라고 생각하면 거짓말로 안 느껴지는데 이게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거짓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를 아이로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이제 영수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본인을 아이로 여기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영수를 아이로 여기려면 이 사람 내면에 큰 결핍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보통 그래야 어느 정도 가능한 확률인데 나이가 일단 많은 사람 영수님이 만나기 싫잖아요. 그리고 내면에 결핍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그거에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영숙님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영숙님 같은 경우는 또 그 결핍이 있다 보니까 비교를 엄청나게 해. 그래서 단점부터 보니까 단점으로 지금 태워지잖아.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지. 맞아. 공부도 잘했고 의사라는 직업으로 뭐 상당 부분 커버가 되니까 그 커버된 거를 보면서 영수 씨랑 연애를 하건 결혼을 하건 그렇게 해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거가 커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거고 하는 거죠. 커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의사라는 직업이 보여주는 이 사람의 삶의 어떤 성실성 그리고 자기 분야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수님의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아 그래 다른 부분을 키우기가 좀 힘들었겠지.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랬겠구나. 라고 이제 그 유추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연민 그리고 그 일적인 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 약간의 존경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지. 그러니까 장점만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영수에게 프라하 여행이 웬 말이냐. 그냥 영수 씨는 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기 생활 그대로 쭉 하는 게 영수 씨지. 여기서 지금 막 그럴듯한 레스토랑 막 잡아가지고 프로포즈 하듯이 매일매일 밤을 프로포즈 하듯이 아침에는 신혼부부 코스프레 해서 아침에 아내를 위해서 아침밥 차려주는 남자,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하는 남자.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꽂혀가지고 그것만 계속 매일 반복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되냐고. 오히려 지금 독이 됐지. 계속해서 무슨 군대 짬밥 같은 거, 군대 특식 같은 걸로 아침을 하고, 저녁도 한 번 먹어 꽂히니까 계속 그것만 하고.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워요. 그쵸. 아무튼 새우는 세 마리가 남았습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센스의 영역인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한테 빨리 먹으라고 하기가 이 사람은 입장에서는 이제 체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천천히 먹는 사람이 빨리 먹는 사람한테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능하거나 고통이 따라. 근데 빨리 먹는 사람이 뭐 천천히 먹으려면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신경을 쓰는 거의 영역이야. 먹는 게 좀 피곤해질 수는 있지만 천천히 먹는 사람이 빨리 먹으려면 체하거나 당장 못 먹어. 입천장이 까지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물론 빨리 먹는 사람이 빨리 먹고 뭐 휘파람 불면서 놀고 있어. 뭐 대화를 시도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어느 정도 뭐 센스의 영역이니까. 그냥 음식을 다 먹는 시간만 맞춘다. 이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세 마리를 남겨놓고 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논리적인 생각이죠. 같이 식사를 끝낸다. 나는 기다렸다가 다 같이 끝내는 거. 근데 이제 같이 먹는 속도를 맞추라는 거는 상대 입장에서는 뭐 불안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상대를 맞추려고 시도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영수는 상대가 말한 거에 의도나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인지를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영숙에게 맞춰야 하나요? 안 맞춰도 돼요. 그냥 빨리 먹고 아 다 먹었다. 나는 뭐 커피 한 잔 더 먹을까? 여기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하고 막 커피를 홀짝 해도 돼. 여기 뭐 디저트는 뭐 없나요? 하고 디저트 먹어도 돼. 근데 누구보다 지금 영숙에게 맞추고 싶은 게 누구예요? 영수예요. 항상 영수 씨 분석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제가 영수가 맞춰야 된다고 말 안 했어요. 영수가 누구보다 맞추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마리를 남겨놓고 지금 영수 씨는 포크를
놓고 기다려요. 이제 그러면서 영숙 씨가 이제 그거를 발견했고 왜 새우는 안 먹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는 건배 성공했네요. 이 전에 영숙 씨가 처음에 첫 모금할 때는 영수가 건배하려다가 실패했었는데 그래서 맛있어서 남겨두고 있어. 이거는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런 부분이 이제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맛있어서 남겨두고 있는 영수님. 근데 영수님이 지금 맛있어서 남겨두고 있다는 게 이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른데 거짓말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맛있어서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응? 그게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어쨌든 솔직하지 않잖아요. 영수님은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라는 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솔직한 사람은 아니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아.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지 않고 자신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항상 포장을 하지만 선해야 된다는 강박도 있는 것 같아요. 욕망을 너무 억압해. 맛있어서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는 너랑 맞추려고 그래 라는 게 말하기 뭐 민망했을 수도 있고 영숙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의도가 선한 거는 알겠어요. 영수님은 참 항상 어떤 선함을 추구하면서 본인의 욕망을 억압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영수님은 선이야. 영숙이가 맞춰달라고 했으니까 맞춰주고 있는 거야. 근데 저거 3개 남겨놓고 지금 내려놓고 지금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맥주도 안 마시는 사람이 턱 깨고 아까 앉아있었잖아요. 지금 그나마 같이 짜내서 먹고 있지. 그러면 뻔히 알죠. 이거를 상대를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숙 씨도 바보가 아닌데 이걸 모르겠어요. 아껴 먹는 중이었어?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아껴 먹는 중이래요. 근래 구운 새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영숙님에게 굳이 막 너무 모든 속도를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먹었으면 그냥 먹고 빨리 먹었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커피라도 한 잔 더 시켜갖고 뭐 커피 카페 왔다 생각하고 뭐 커피 홀짝대면서 뭐 창밖 구경할 수도 있는 거고 대화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저거 3개 남겨놓고. 근데 누구보다 영숙 씨가 말한 대로 맞추려고 하는 건 영수다. 영수가 꼭 맞춰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영수가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뭐 가서 영수한테 얘기해 그러면. 맞추라고 오더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나? 그러니까 영숙 씨가 정말 얄팍한 자기 포장이죠. 얄팍한 포장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속도 안 맞춘다고 한 소리 들을까봐 남긴 거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정확히 알고 있죠. 영숙 씨 모르지 않아. 영숙 씨를 뭐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다 알지. 그리고 최소한 시야는 뭐 영숙 씨도 크게 넓은 건 아니지만 영수보다는 영숙 씨가 훨씬 넓죠. 이런 게 영수 씨가 가지는 좀 안타까움이에요. 미성숙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전곡을 찔렸잖아요. 속도 안 맞춘다고 한 소리 들을까봐 남긴 거 아니고 아씨 싫으면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뭐 이거 진짜 맛있어서 남겼겠냐? 같이 맞추려고 남겼지. 빨리 먹어봐. 마지막 짝 3일 해서 같이 먹자. 하고 뭐 이렇게까지 능글맞게 안 해도 아니 그래 어떻게 알았냐?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 근데 영수 씨는 막 이렇게 돼.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게 영수 씨의 한계죠. 저거를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고 들켰다고 얼음이 되는 게 영수 씨의 한계예요. 저거는 상대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도 그냥 내가 그냥 맛있어서 남긴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라고 명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이 의도를 알아도 쉬었다 갈까라는 명분을 줌으로써 여기에 이제 같이 가게 되잖아요. 어디야 거기가? 뭐 그냥 카페지 뭘 어디야? 뭐 카페에서 잠깐 쉬었다 갈까 하면 잠깐 쉬다는 거잖아. 가서 물론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지 모르지만 케이크를 먹지. 혹시 뭐 딴 생각한 거 아니죠? 아무튼 그런 명분을 그냥 주는 거면 여기 정말 쉬었다 가는 거 맞아? 나랑 뭐 더 뭔가 또 딴 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아니 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들어가면 우리 케이크 먹을 수도 있고 라고 하던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래 잠깐만 쉬었다 가자 하든가. 내가 어쨌건 명분을 내세웠으면 그 명분을 끝까지 밀든가. 아니면 거기서 그냥 너스레를 떨면서 그냥 어떻게 알았어. 근데 뭐 나라고 안 그러고 싶겠냐? 하면서 나라고 케이크 안 먹고 싶겠냐고. 응? 케이크 좀 먹을 수도 있지. 할 수도 하든가. 근데 영수 씨는 거기서 꽁 쳐버려. 너 지금 들어가서 나랑 케이크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점점점. 이런 사람을 매력 있게 느끼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 혹시 스케줄 천문시계랑 화약탑 보고 하는 거 계속 진행할까? 화약탑은 그냥 보는 건가? 근데 뭐 그 근처죠. 뭐 보니까 천문시계, 하벨시장, 천문시계, 화약탑 그리고 하벨시장까지. 이게 영수님이 알아서 을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 프라하가 굉장히 지복행에서 많이 포장된 것 같아. 내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사원님하고 구옥수님하고 프라하 여행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양냉면을 비유하는 거예요. 평양냉면의 비유가 됐다는 거는 뭐 이거 이외에 뭔가 더 화려하고 무언가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제 편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슴심한 뭐 그런 맛을 보통 평양냉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됐어. 그래서 내일 혹시 스케줄 천문시계랑 화약탑 보고 하는 거 계속 진행할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진행할지 물어보는군요. 그러면서 내일 특별히 찾아놓은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영숙님은 레스토랑이나 이제 카페도 좀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영숙님도 보면은 굉장히 비교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사오랑 구옥이랑 같이 밥을 먹은 후로 사오랑 구옥이 말한 그 단어들이 영숙님의 욕망이 됐어. 슈니첼, 온천, 카페 이 세 가지가 영숙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슈니첼, 온천, 카페 오픈런 이 세 가지가 뭐죠? 다 구옥수님하고 사오가 했다고 말한 것들이에요. 슈니첼 뭐예요? 사오랑 구옥순이 배달로 가지고 와서 먹어보긴 했어. 하지만 그때 뭐라고 했어요? 테라스에서 슈니첼 먹었다고 했어. 그거 비어 스파 간대. 스파는 뭐예요? 온천. 그래서 자, 우린 더 좋은 온천. 카페 오픈은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영숙님은 그들이 했던 거를 지금 비교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역시나 사교육 끝판왕의 면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 끝판왕은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진짜 공부를 잘하건 뭐 사교육 끝판왕 중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공부에 정점을 찍었어. 나는 운동을 최고로 잘했어. 이게 아니라 사교육 끝판왕. 이거는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이 하는 건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비교를 엄청나게 하는 문화 안에서 살고 있고 그 세계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교육 끝판왕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비교를 엄청나게 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보통은 뭘 자랑하죠? 내가 사교육을 한 그 목표가 뭐야? 사교육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사교육을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다. 나는 다잘해가 되건 아니면 난 좋은 대학을 갔어가 되든 나는 좋은 직장을 얻었어가 되든 아니면 나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것을 더 빨리 적응한다건 아니면 나는 그래서 이런 취미생활도 다 어떤 뭐 프로급을 한다건 뭐 어쨌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사교육은 수단이야. 근데 수단에서 끝판왕이라는 건 뭐야? 결과가 없고 비교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영숙님은 아니겠지. 사교육도 끝판왕이었고 결과로도 굉장히 잘해서 지금 여기에서 뭐 영어도 잘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사원애랑 비교를 하고 있는 것들. 지금 영숙님이 카페 오픈런에 지금 눈이 뜨인 것. 그리고 온천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슈니체를 먹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전부 비교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수랑 영숙은 다르지 않아요. 영숙 씨가 영수한테 잔소리 겁나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버터 나이프를 빠는 거나 김치찌개를 하면서 칼로 냄비를 휘젓는 거나 난 똑같아 보여요. 도찐 개찐이야. 물론 버터 나이프 빠는 게 훨씬 더 더럽지. 같이 먹는 거를 해서 빨고 이렇게 하면 보기도 안 좋고 그렇지. 근데 칼로 냄비를 젓는 거? 나도 그것도 그렇게 막 예의를 갖추거나 그렇게 매너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누가 아무리 그 과도 같은 칼이라고 해도 그 칼로 냄비를 젓습니까? 칼로 냄비 젓는 거랑 난 칼로 냄비를 저으면 냄비에도 해로울 수 있고 그 칼로 젓는 행위 자체도 나한테는 좀 위험하게 느껴져서 나라면 둘 중에 난 버터나이프 그냥 빨겠어.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냄비 젓는 거는 실은 요리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칼로 냄비를 젓는 거는 여러모로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위험도도 그렇고 칼 냄비 안 닿게 크게 애 같은 마음이잖아요. 애들이 항상 그러잖아. 조심해서 타면 돼 하고 꼭 사고 치잖아요, 애들이. 영숙 씨 여기서 컵 놓고 왔잖아. 그래서 영숙 씨나 영수나 둘 다 애들이죠. 영숙 씨는 애들인데 어디서 그럴듯한 말들 배워서 되게 어른인 척하고 그러니까 영숙 씨는 그런 철수 같아요. 어디서 들은 말로 되게 있어 보이는 어른인 척하는 결국 애죠. 예.
예의를 그렇게 따지는 영숙이 그렇게 매너를 따지면서 결국 본인은 저렇게 칼로 냄비를 젓고 있고 꼼꼼하게 영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은 로밍을 안 하고 컵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죠. 물론 답답스러우면은 뭐 누구나 봐도 짜증이 날 수 있죠. 그쵸. 영수 씨가 컵을 잃어버렸으면 또 잔소리 엄청 듣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의 범절을 하시는 분이 칼로 캔 안에 스팸 자르고 칼로 휘젓고 그런 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영숙 씨는 근데 영수랑 같이 있으면 어때요? 영숙 씨는 영수랑 있으면 자기가 어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내가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심지어 12살 많은 의사한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이 돼. 영숙 씨는 영수랑 있으면서 물론 스트레스 엄청 받으세요. 엄청 힘들 거야. 하지만 영숙 씨가 이렇게 어른으로서 누군가한테 오더를 내리고 혼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는 영숙 씨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두 사람이 잘 맞는다고 하는 게 그 포인트였어요. 두 사람 어른으로 보이고 싶은 애들이야. 어른인 척하고 싶어. 영숙 씨는 영수랑 있으면 이 사람을 혼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못난 부분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자존감이 올라가. 영수는 영숙의 내가 무언가를 해주면서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음으로써 자존감이 올라가. 둘 다 아이지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어, 상대에게.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가 잘 맞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 포인트가 이 지복행에 와서 깨지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특별히 찾아놓은 레스토랑에 카페는 없는 거지. 근데 영수는 이 얘기 들었었잖아요. 한식당 넣지 말라고. 근데 한식당 얘기를 또 하네. 응? 한식당 하나를 넣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이라서. 마지막 날 한식당 그 다음날 귀국하는 한식당이야? 라고 했었으면 이 얘기 안 할 법도 한데 영수 씨는 그 얘기를 또 잊은 것 같아요. 한식당도 한 여행 3, 4일차쯤에 넣으라고 했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뭐 제가 누구를 더 옹호하고 누구를 더 욕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 나오는 거마다 그냥 지적할 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저것 지그적 하다 보면은 뭐 하나에 꽂혀서 더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뭐 누구 하나라고 할 거 없이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영수는 여행 전날 몇 시간 뒤면 귀국하는데 한식당을 한 번 지적을 받고도 또 한식당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영숙 씨는 한식당도 여행 3, 4일차쯤에 넣으라고 했었잖아 라고 본인의 이거를 당연한 요구처럼 말을 하고 있고 아니 두 사람 지금 동등한 출연자예요. 같이 여행 온 넣으라고 했었다고 해서 넣어야 되나요? 그러면 그날 3, 4일차쯤에 가자고 하든가. 영수 씨도 맞아요. 진짜 한번 자기가 한식당 꽂히니까 다른 거를 해야지라고 그때는 생각했다가도 다시 또 물어봐. 이게 영수 입장에서는 내가 영수에게 오더를 넣었잖아랑 연결해서 들려. 넣으라고 했었잖아가. 내가 너한테 오더 넣었잖아. 그러니까 영수 찌릿. 내가 너한테 지금 오더 받을 오더 네가 나한테 오더 내릴 입장이냐? 난 병원에서 내가 간호사들한테 오더 내리지. 내가 지금 오더 받는 입장이라 의사들도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의사들의 의사인데. 응? 하지만 그래도 그 휙 돌리지. 영수가 계획을 짜고 영숙 씨는 계속 중간에 아이디어를 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끼워 넣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계획대로 꼬이고 그리고 영수 씨도 계획을 잘 못 세우는 사람이에요. 한 영수 씨가 계획을 원래 못 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맡기면 안 됐지 그러면. 그러면 영숙 씨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짤 수도 있는 거예요. 여행 전문가라면서. 여행 전문가면 한 이틀쯤 됐으면 영수님 보면서 이 사람 전문가 아니구만. 이 사람 여행 와본 적 없구만 하고 본인이 했으면 됐어. 진짜 전문가면. 환전하러 막 거기서 버스 타고 어쩌고저쩌고 갈 때 그거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본인이 해도 됐어. 만약 전문가면. 근데 그거를 다 맡겨놓고 3, 4일 차에 하직을 했어. 이제 와서 말하는 건 무슨 소용이야. 영수님에게 맡긴 것도 잘못이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죠. 영수 씨는 잘못한 게 아니고 여행에 한해서 잘못된 사람인 거죠. 시간 공백 없이 계획 짜기는 잘했겠지. 그치? 근데 그 공백이 없는 상황에서 또 영숙 씨는 막 따라다니고 싶지 않아. 좀 어디 뭐 좋다 싶으면 거기 앉아서 뭐 맥주도 한 잔 즐기면서 얘기도 하고 경치도 보고 맛있는 거 먹다가 이게 그거지 하면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걸 즐기는 거지. 맥주 즐기면서.
그러고 싶은 영숙 씨인데 계획이 짜여져서 됐다 가자 이렇게 하면서 또 가서 막 택시 타야 되는데 택시 탈 때마다 택시 위치 항상 헷갈려가지고 헷갈린 건지 아니면 택시가 항상 뭐 영수 씨만 억까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 위치가 항상 틀려져서 택시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는 힘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짜야지 전문가라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걸 파악해서 갈 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안 되는 사람한테 뭘 맡기냐고. 응? 왜 안 되는 사람한테 전문가가 맡겨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고. 이거는 이게 사회생활을 안 해본 거였고 영숙 씨도. 전문가라면서 전문가면 관리직보다도 더 위인데 물론 전문가여도 관리를 안 해본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틀차 3일차에서는 본인이 했어야지. 그래서 서러움이 묻어나는 눈빛. 노날콜 맥주로 쓰린 속을 달랬대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체할 뻔한 순간이 몇 번 있었던 저녁 식사 자리. 그래서 그쵸. 원래 보통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리는데 영숙님은 본인이 오더를 내리는 입장이 된 그 상황이 심리적인 보상이 있어요. 실은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본인은 누군가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심리적 보상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체할 뻔했대. 영수는 그래도 새우를 이제 하나씩 또 먹고 있군요. 그리고 다음 음식이 나왔습니다. 영수의 구운 문어 요리랑 영숙의 파스타. 그리고 영숙이 시킨 메시드 포테이토 한 숟갈 먹을래? 영숙 씨는 지금 영수를 보면서 그래 마지막 날이니까 좋게 하자. 그래서 영수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나이프로 좀 덜어가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파스타를 맛보면서 근데 영수 씨의 문제는 신경을 안 쓰면 소리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너무 많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 생각도 마찬가지죠. 불필요한 생각도 너무 많이 해. 옆에 사람을 같이 다니면서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불안과 외로움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 잡거나 포크 잡는 것도 신기하게 잡긴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지금 이 파스타가 이제 맛이 없죠. 피자나 파스타도 맛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맛이 없는 이유 중에는 일단 이 식당 자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서 주는 거는 또 더 맛이 없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겠죠. 두부로 만든 면이고 피자는 괜찮아? 영수님은 파스타가 안 괜찮으면 혹시라도 피자라도 괜찮지 않을까? 뭐라도 하나 괜찮을 줄 알고 라는 거에 피자도 별로. 그래서 영숙님은 여기서 좀 먹다가 말아요. 거기서 미션이 주어지면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람이지. 욕망을 외면하고 그 욕망을 포장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어떤 욕망을 다 숨겨. 다 그럴듯한 선한 영향력 같은 걸로 숨겨서 말을 하죠. 영수님의 그 대화 패턴으로는 후추에 밥을 비벼 먹을 만큼 후추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근데 왜 사슴고기 먹을 때만 그래? 근데 왜 사슴고기 먹을 때만 그랬어? 사슴고기 맛이 냄새 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자기가 후추를 좋아한다고 포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후추를 좋아하는 사람이 후추 갈 줄도 모르고 다른 식사할 때는 후추를 넣지도 않아? 사슴고기 먹을 때만 갑자기 후추밥 비벼 먹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믿기지가 않는 거지. 물론 영수님이 그 상황에서 비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뭐 주어진 밥은 다 먹는 게 착한 거다라고 해서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솔직하지 못한 건 영수 씨는 그냥 착한 자신을 스스로 연출해야 된다라는 강박 속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거에 충실하지 못하죠. 그래서 문어라도 먹어볼래? 식감이 진짜 좋아. 뭐 영수 씨는 식감이 굉장히 좋게 느꼈을 수는 있는데 영숙 씨 입장에서는 뭐 문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먹어 오빠. 그 맛은 있지만 뭐 취향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맛은 있는데 그냥 취향은 아니야 그냥 좋게 말했어요. 문어 요리라는 게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저런 레스토랑에서 먹는 문어 요리가 떠오르겠지만 아무튼 어쨌건 지금 내가 말한 이런 문어들을 생각하다가 레스토랑에 있는 문어를 하나만 먹어봐도 얼마나 부드럽겠어. 약간 영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문방 긋고 딱딱한 문어 하다가 이빨이 이기나 문어가 이기나 보자 하던 그런 경험을 하던 영수에게 저 문어는 얼마나 부드럽고 천상의 맛이었을까. 근데 영수 씨는 사슴도 그렇고 문어도 그렇고 안 먹어봤던 독특한 거, 신기한 거를 더 먹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라도 잘났으면 좀 얘가 마음이 풀어졌을 텐데 그게 아니었죠.
영숙 입맛에는 안 맞았지만 저는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맛있는 문어 요리는 처음. 그렇게 맛있는 문어 요리는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영수 씨는 제대로 된 문어 요리를 처음 먹어봤다가 하나의 가설이고, 또 하나의 가설은 진짜로 이 집은 최고의 맛있는 문어 요리를 하는 집이다겠죠. 둘 중에 하나겠지. 영수 씨는 지금 저렇게 레스토랑에서 저런 맛 문어에는 익숙하지 않았다고 봐야지. 예. 영수에게는 조금 그냥 신기한 그런 경험이니까. 그래서 유들유들해서 배부르게 만끽했다. 그렇게 이제 배부르게 두 사람은 이제 식사를 마치고요. 식사를 끝내긴 했는데 영숙 씨는 입을 닦지만 파스타도 피자도 남았어요. 영숙 씨답지 않죠.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사교육 끝판왕으로서 어떤 비교를 확실하게 남들이 하는 거를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던 뭐 그런 환경이었을 수 있겠네.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도 눈앞에 맛있는 음식들이 입안에 들어가면 일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남기지는 않죠. 근데 어쨌건 기분이 나쁜 것도 분명히 시너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음식이 맛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남기진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어쨌건 프라의 마지막 정식 식사는 이렇게 끝나고요. 그렇게 택시를 잡는데 또 여지없이 바로 안 잡히죠. 그래도 피자는 포장했네. 아이 참. 피자는 포장해갖고 가져가면서 컵은 놓고 갔어. 피자 포장에다가 저거 목받침 같은 거 싹 챙기는데 응?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념품도 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목받침 저거 저 목베개 들고 다니느라고 참 고생했어요. 피자는 그리고 영숙 씨도 지금 저 피자 포장하고 저 피자 하나 딱 띡 들고 있잖아요. 본인 컵은 안 챙기면서 본인 핸드폰도 타인한테 들게 하니까 제작진은 챙겨줄 이유가 없지. 제작진은 최대한 개입을 안 하고 말 그대로 이제 배경으로서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촬영해서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택시가 이제 계속 취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영수는 왜 취소가 돼? 그러면서 뭐 됐다고 또 기다려보고. 근데 영숙 씨가 보기에는 이제 같은 화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것도 뭐 직접 저 화면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을 다르게 열어볼 생각을 못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보거나 이거를 앞으로 갔다가 다시 시도해보는 거를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막 밖으로 또 숟가락질 한 번을 해서 딱땅땅땅땅땅 해서 최선을 다해서 숟가락질을 만들어내서 그걸 딱 떠먹기 때문에 이거를 여유 있게 한번 다시 해볼까? 이게 안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게 영숙 씨가 저거를 잘 해서 된 건지 그냥 시간이 지나서 된 건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영숙 씨는 그냥 데이터를 껐다가 켜봅니다. 근데 데이터를 껐다가 켜서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지만 그 시도를 해볼 생각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답답한 거지. 근데 그게 뭐 또 답답하냐? 아니죠. 그냥 영수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인 거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저렇게 전문가면 영숙 씨가 로밍을 그냥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식당에서 불렀으면 제일 좋았고. 그래서 택시를 그래도 빨리 잡았네요. 그러면서 영수는 슈니첼 맞지? 내가 그거 한번 알아볼게. 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난 두 사람이서 슬슬 나가자라고 해서 나가도 좋았을 것 같아요. 슬슬 나가자 해서 슈니첼 못 먹으면 뭐 저녁에 펍 같은데 근처에 뭐 있을 거 아니야. 뒤지면 뭐 하나도 없진 않을 거 아니야. 스타벅스도 군데군데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하는 거 같더만요. 그런 거 보면 펍이 없겠어 설마? 응? 물론 뭐 펍 가면 맛집이 아니어서 맛있는 슈니첼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영숙 씨의 만족도는 높았을 텐데. 택시에서는 슈니첼이라는 단어를 아는데 숙소에 가서는 슈니첼이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잊어버리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때 그거는 무의식이 시키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뉴스 앵커가 막 그 뉴스를 시작하자마자 되게 퇴근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퇴근은 잘하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 퇴근할 뉴스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퇴근이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뱉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무의식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학자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 어쨌건 슈니체를 굉장히 사오기가 싫었던 뭐 그런 생각을 뭐 억지로 연결시킨다면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어쨌건 이거 제 말은 아닙니다. 그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슈니체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군요. 슈니체라고 꼴레뇨는 진짜 먹어보지 않아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슈니체는 그냥 돈가스 소스 없는 돈가스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가서 한번 알아볼게. 될 것 같아. 그렇게 핫쇼핑 노래를 부른 영숙을 위해서 가서 사오기로 포장을 해오기로. 이게 무슨 뭐 아빠와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여행인가요? 어느 한쪽이 뭐 먹고 싶다고 노래를 하면 그거 포장해주겠다고 나가고,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미취학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이게 무슨 대등한 여행이죠? 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 따라다니는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영숙은 그거 될까? 일단 물어보긴 해봐야지. 여기서는 뭐 세상 멋진 척. 아니 그러면 그게 안 될 거를 가정하고 그 안 될 것도 염두에 두고 그 근처에 다른 맛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이 나가서 물어보고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오더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었죠. 뭐 그래 좋아 김치찌개 좋아요. 그래서 밤 11시에 혼자 슈니체를 사러 가는데, 아니 이런 밤길을 다니는 것도 관광이에요. 그 숙소에서 쉬고 있으면 그게 여행이야? 차라리 둘이서 밤 11시면 뭐 어때? 여유있게 나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예 다 막 불 꺼진 것도 아니네. 여기 뭐 바도 있고. 물론 이런 바는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예 완전 불 꺼진 도시는 아니네요. 밤 산책 하듯이 이렇게 같이 슬슬 나와서 물어보고 안 되면 거기서 혹시 근처에 뭐 이렇게 뭐 식당 같은 데 있나라고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시간에 한 바퀴 돌 거야. 안 가면 안 갔지, 가면 뭐 저녁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좋아요. 최소한 같이 간 여행 동반자를 혼자 뭐 사라고 내보내진 않죠. 이 사람이 나간다고 했을 때 같이 나가지. 그래서 어쨌건 슈니체를 사러 가고 다행히 아직 열려 있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음식 포장이 될까요? 라고 했는데 직원이 이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유를 주방이 마감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영수 씨가 이 말을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근데 진짜로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방을 마감해야 돼서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직원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직원이 주방이 마감해서라고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일단 노라고 해서 안 된다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영수가 리얼리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진짜요?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 그러면 영숙 씨가 나 소고기 먹을 거야 라는 말에 돼지고기라고 물어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영수 씨가 저거를 제대로 알아들었어도 와가지고 딴소리를 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냥 포장이 안 된다고 그냥 내가 늦었다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영수는 원래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맞으니까 정확히 막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뭐 그냥 굳이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냥 굳이 악의적으로 그거 해석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못 알아들었겠다라고 해석할래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정확히 뭐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어. 포장돼요? 안 돼요. 주방을 마감해서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뒷말을 그냥 안 들어버린 거지. 영수 스타일에. 그냥 그렇게 그냥 저는 해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주방 마감해서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어쨌건 뭐 안 된다는 얘기는 듣고 온 거죠. 영숙한테 그 집은 원래 포장이 안 된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때? 영수가 늦게 와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먹고 와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은 원래 슈니첼 포장이 안 된대 라고 말을 함으로써 내가 다른 스케줄을 잡아서 늦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기는 하죠.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진 않아. 그냥 못 들었을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해요. 아트 카페 이런데 그냥 뭐 별거 아니어도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면 재밌겠다. 근데 제작진하고 같이 다녀야 되니까 막 아무데나 들어갈 수는 없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세상이 이렇게 심각할 거면, 나라면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할 거면 핸드폰을 꺼내서 지도를 보겠어. 나라면 근처에 식당 없는지 확인하겠어. 뭐 다른 데 포장할 데 없는지 한 두 군데 정도는 더 보겠어. 근데 거기서 망했다. 아니면 애초에 나오질 않거나 저렇게 이 사람 거를 위해서 뛰쳐나와서 책임질 거면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영수가 아침에 환전하러 혼자 갔을 때 영숙이 자고 있었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잠을 못 자서 그냥 혼자 갔다 왔다. 근데 이건 뭐야? 같이 식사하고 지금 영숙님만 피곤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다 똑같은 상황인데 같이 나가든가 해야지. 받는 거에 익숙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빈손으로 영수 씨는 빈손으로 오죠.
근데 영수 씨도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게 너무 커. 영수 씨가 만약 순간을 모면하려는 마음보다 영숙에게 뭘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바로 카톡 보냈어요. 근데 영수는 당장 혼날 게 두려우니까 카톡 안 해. 일단 순간을 모면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에 사호가 있을 때, 옆에 영숙 씨가 있을 때는 자기가 스케줄을 잘못 짜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사호한테 카톡 보낼 때는 영숙이 가지 말재요 라고 영숙 매기는 말을 그냥 해버려. 자기를 모면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앞서요, 생각이. 그런 것들이. 아, 그냥 말해도 되거든. 그래도 어쨌건 빈손으로 왔고요. 그러면서 포장 서비스를 안 한대.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 잘못 들어서 그렇겠거니. 라고 이해할게요. 저는 그렇게 그냥 이해할래요. 근데,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하죠, 아까처럼. 포장 서비스가 안 되는 집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영수의 잘못은 굉장히 줄어들죠. 늦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데서 식당을 예약한 걸 바꾸지 않고 구시가지로 먼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서 포장을 못한 거면 영수의 잘못이 상당 부분 있는 거가 되니까.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뭐 어떡하냐? 아니 어떡하냐를 전화를 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어떡하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뭔가 아 그냥 와. 그러면 내가 뭐라도 해놓게 뭐 먹을래 하고 카톡으로 주고 받으면서 와가지고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진짜 슈니첼 못 먹어? 슈니첼은 배달 음식으로만 기억에 남겠군. 아니 근데 슈니첼 배달 음식으로 먹은 거나 포장해 오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귀찮아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거든. 나 같은 사람 애초에 안 나가. 아 그거 꼭 먹어야 돼? 아니 어차피 포장해 놓은 거나 배달이 뭐가 달라? 그래요. 하여튼 뭐 차이가 있겠지. 그때 요리를 하느라고 좀 늦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내일 점심에 슈니첼 가게 한번 알아볼게. 그러면서 영숙 씨는 지금 배가 고파요. 오빠 근데 우리 남은 음식 좀 있으니까 김치찌개 후딱 한번 끓여볼까? 해서 김치찌개를 이제 끓이는데 오늘의 야식은 김치찌개. 여기서부터는 2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